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션 자장을 맡은 한라대학교 교수 정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 우리 제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맡고 계신 제주대 공민석 교수님이 원래 이제 그 전체 진행과 데이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세션도 동시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제가 일단 기본 진행과 자장을 다 동시에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통일교육센터랑 강원통일교육센터가 함께 공동으로 제주포럼에서 통일교육 특별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라대에서도 우리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제주통일교육센터 운영하는 제주대 선생님들하고 또 원래 필리핀에서도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과 함께 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과 포용의 통일교육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션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박강원 교수님 모시고 우리 오늘 세션 주최측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광호입니다. 제20회 제주포럼에서 강원통일교육센터와 제주통일교육센터가 공동으로 통일교육 세션을 개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포디움이 이게 돼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멋진 인사 말씀을 좀 읽을까 했는데 포디움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건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해 주신 제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이신 지금 다른 방에 계시다고 했죠. 제주의 공민석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강원통일교육센터의 정대진 교수님 그리고 패널리스트와 함께 참석해 주신 필리핀의 마리 허네스틴 데니스 파하틴 박사님 제주의 김선재 교수님 또 평양에 유학하셨다고 해요. 알렉 시글리 선생님 그리고 대학생 연합단체인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의 문서진 김연경님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김호범 한아름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리해 주신 제주도와 강원도의 통일교육 관계자분들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 그리고 통일 교육 문제를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통일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 지금 돌아앉아 있어요. 통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2023년 말에 김정은이 우리는 두 개의 나라다. 그것도 적대적인 두 개의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 남쪽의 그 통일운동을 하던 분들도 다 그 통일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통일 문제가 원래는 우리가 독일의 그 상황에서도 보듯이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 이 국민들의 통일 열망이 동일이 돼가지고 통일을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지금 한반도 상황은 남북 간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도 대북 제재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해도 제재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꾸로 북한은 제재와 관련해가지고 남쪽이 풀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 문제가 한반도가 아닌 국제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는 주체는
남과 북의 우리 국민들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통일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일의 주체가 될 우리 국민들을 통일의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 그게 통일 교육이겠죠. 그러나 거꾸로 보면 누가 누구를 교육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그 통일 문제에 미리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지 하는 논거를 찾고 또 동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한반도 통일의 이유를 찾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세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거를 반드시 찾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갈 길이 멀고 또 시간이 이제 같은 관계로 바로 이제 역할 참가자분들 앞으로 모시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참가자분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할 참가자분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장가 사회를 맡은 한라대학교의 정대진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후 늦은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제 강원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통일교육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제주 프로그램에 찾아오게 됐는데 제주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부러웠습니다. 강원도에도 이제 평창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다가 지금 잠시 좀 중단이 되어가지고 이건 좀 논의의 장을 강원도에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교보로 우리가 한번 왔으면 또 이제 제주에서도 또 강원도 한번 오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또 기회들이 더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도 계속 이렇게 세션들 이어나가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좀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김선재 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그 옆에는 알렉스 지글리 선생님이라고 호주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하시면서 서울대에서 지금 잠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알렉스 지글리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연세대 문서진 선생님입니다. 그다음 역시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의 국장을 맡고 계신 카톨릭대 김영경 선생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멀리 오셨는데요. 필리핀에서 오신 마리 어네스트 데니스 파틴 박사님이십니다. 마리 어네스트 네, 그리고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관에 계신 김호범 선생님이십니다.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이제 석사 이제 수료를 막 하신 이제 하아름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성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젊은 이제 청년 학생들이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혁신과 포용의 통일교육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션들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런 곳에서 한다거나 혹은 청년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또 얘기를 듣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 미래세대 한 자리 그리고 또 그걸 뛰어넘는 이제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 포용적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좀 한번 짧지만 한번 좀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패널리스트 분들 다 10분 이내로 한 번씩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분씩 끝나면은 거의 1시간이 다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플로우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나마 저희가 좀 인터랙션을 같이 이야기를 Q&A를 좀 짧게 가지고 저희 정해진 시간에 4시 50분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더 말씀 제가 드릴 거 없이 바로 우리 김선재 교수님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전을 맡은 제주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선재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정치와 중국 러시아 관계를 전공했고 중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유학을 하였습니다.
제가 뭐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중국에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짧게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역시 대만과의 통일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서 통일교육이라는 큰 관점에서 중국의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 이게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미치는 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무력을 사용한 통일 역시 의사하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굉장히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굉장히 설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명나라 시기에 대만으로 건너가서 그 대만을 수복한 그리고 네덜란드의 식민지로부터 대만을 탈환한 정성봉이라는 인물을 교과서를 통해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성봉이라는 인물을 짧게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명나라 시기의 장군이었는데요. 명나라가 명망한 이후에 이민족인 청나라 정권이 들어서니까 대만으로 이주를 해서 그 당시 대만을 갖고 통치하고 있었던 서방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한족이잖아요. 이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만의 고토를 다시 찾은 민족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은 그러한 관점에서 정성봉의 업적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성봉이 이룩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업적도 굉장히 기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대만에서 이제 유교 문화를 전파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경제사회적 문제 역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정부는 학생들에게 대만은 몇백 년 전부터 그리고 몇천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었다라고 해서 그러한 당위성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파를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반대되는 중국과 반대되는 대만의 입장에서는 정성봉에 대한 서술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지금 대만을 통치하고 대만을 집권전당인 민진당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굉장히 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성봉이 이룩한 업적을 굉장히 격화시키거나 아니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봉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묘사했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는 그냥 정씨 왕조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대만인들이 원주민들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통치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단편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서술의 차이로 인해서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만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 50% 이상의 젊은이들은 중국과의 통일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중국과 통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만이다 라는 관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교육이 미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 역시 통일의 당위성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강조를 하고 한국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복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또 예전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김정일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을 통일하면서 엄청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교육을 받았었고 그리고 통일에 관한 그림들이 포스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다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일의 교육이 당위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을 회복하는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정성봉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의 역사를 수복하거나 아니면 더 확장한 그런 것들에 기여한 영웅들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뭐 고려, 뭐 발해 이런 역사,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한반도 영토를 획정한 사국을 도수목한 영웅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소수되어 있죠. 왜냐하면 큰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고구려라는 큰 땅을 결국에 한반도에 북한에서 획득한 것으로 불과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영토를 잇게 한,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법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석구석라고 하는 학생들의 관념이나 인식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얘기인데, 그냥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로 대표되는 게 K컬처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전략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박광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국정원은 적대적 제2국가론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남남으로 살자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서술을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또 교과서에서도 그런 것들은 정말 한민족 전체의 그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좀 당위성, 그리고 그런 것들도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성공이라고 하는 이제 잘 우리한테는 그 비교적 좀 낯선 인물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통합적인 통일교육,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시사를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좌장 입장에서도 이걸 물리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에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알렉시 시겔리 선생님 모시는데요. 알렉시 시겔리 선생님은 좀 이따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 직접 좀 들어보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은 시사 좀 주신 걸로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는 알렉시 시겔리입니다. 지금은 한국국제교육재단 펠로십으로 서울에서 필드워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제가 북한에 머문 동안 배운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출신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매년 두세 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018년 저는 김일성조합대학에서 공부한 몇 안 되는 소양 외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2019년 중반까지 세 학기 동안 평양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일성조합대학에서 문학대학 문학부에서 학성원생으로 현대조선 소설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2019년 6월 제가 간첩 혐의로 북한 도의부에 의해 체포되고 추방되면서 학업은 중단됐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모든 외국인이 현지인과의 자유로운 교류에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평양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안내원으로부터 대학생, 보위부 조사관까지 다양한 이들과 대화하며 몇 가지 의미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괴뢰라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남한식 말투를 쓰고 남한 문화를 모방하거나 소비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태도 속에 선정과 진심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표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언어와 음식이라는 두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미술박물관에서 댐을 그린 그림을 보던 중 가이드에게 댐을 조선말로 뭐라고 하느냐 묻자 그녀는 언제? 라고 답하며 남조선 사람들은 사대주의에 물들어 외래어를 쓴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진심인지 선전의 반복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같은 시기 북한 사람들이 남한식 표현을 쓰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중앙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택시를 탈 때 주변에 다른 북한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기사가 아내 대신에 와이프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와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의 단골로 갔던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직원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고 식사 후 수박을 서로 서비스하며 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유학생 숙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한 대학생이 중국인 여자 교환 학생의 한국어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자 얼굴이 붉어졌는데 솔직히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른바 괴뢰말로 말을 걸었다고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꽤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앞에서는 한 북한 주민이 남한식 경우 외래어를 비판하며 국가 담론을 그대로 환영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러한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며 바로 이 언어 영역에서 몇 년 뒤 서비스, 와이프, 오빠와 같은 남한식 말투를 탄속하는 평양문화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영화와 문화 소설은 오랫동안 남한의 신문화를 소국 문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판해 왔으며 그로 인해 민족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일성 중앙대학 유학 당시 북한에서 남한 요리 문화를 따라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김일성 중앙대학에 있을 때 요가 시간의 대부분을 평양 맛집 탐방에 할애했는데 평양 내 100곳에서 150곳 사이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메뉴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세겹살, 즉 북한식 삼겹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 중 하나인 유학생 숙소 옆 영국 상점에서 찍은 것인데 보시다시피 세겹살이 메뉴에 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북한의 세겹살은 아마도 남한의 영향으로 생겨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 그때 그런 음식이 없었고 한국 경제가 60, 70년대에 발전하면서 남한에서 삼겹살 구이가 대중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60년대부터 남한 미디어가 점점 더 많이 유입되면서 세겹살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료집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세겹살이 있습니다. 네. 상추에 사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네, 세겹살 이외에도 저는 솔빙 스타일 눈꽃 빙수를 파는 가게
양념치킨을 파는 식당, 그리고 떡볶이의 북한식 버전인 톡볶음을 파는 곳도 발견했습니다. 남한에 발달된 커피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미국을 조선인민의 절천지원수이자 소멸대상이라고 선전하면서도 평양의 카페 메뉴에는 아메리카노가 올라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다만 따라주세요라는 주문이 실제로 통할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도 제 생각에는 카페베네 같은 남한 체인 카페들과 꽤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삼겹살만큼 흔하지 않았습니다. 또 흔하고 눈에 띄었던 것은 남한 브랜드를 모방한 포장 음식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북한판 조리봉, 양파링, 새우깡, 불닭볶음면, 그리고 빨간 플라스틱 통에 담긴 고추장 등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북한에 거주하며 저는 이 사회가 진실과 거짓이 뒤섞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만들어준 대본을 벗어나 남한 문화를 은밀히 애정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기밀스러운 애정이 실제라면 북한 당국이 2024년 말 남한과 통일 정책을 바꾸고 남한 주민을 동포가 아니라 주적으로 규정하며 평양 문화 보호법, 판동사상 문화 배교법, 종명교양 보장법 등 남한 문화 확산을 단속하는 가능한 법들을 도입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2023년 이후로 북한 주민이 남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말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을 겁니다. 다만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관심은 은밀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남북 관계도 악화되고 있고 한반도 정세가 더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주민들의 삼겹살과 오빠에 대한 애정이 언젠가 남북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북한 주민들의 이제 겉과 속을 한 번에 또 압축적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또 중국시장 되도록 시간을 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청년 학생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 문서진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 대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았듯이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 대표를 맡고 있는 문서진입니다. 앞선 두 분께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재미있는 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청년 세대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청년들의 한반도에 대한 의식을 이끌어내는 공론장을 제작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소견을 조금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세대 간 통일 공감대 형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통일의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남북관계를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본인이 소속된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 제8회본의 인사이드 한반도에서는 약 7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우호도는 매우 우호 18%, 약간 우호 16%, 관심 없음 34%, 약간 적대 18%, 매우 적대 12%로 굉장히 청년들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70%,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약 30%였습니다. 이때 찬성자들에게 통일 방식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 통일이 25%, 일국가 일체제 형태의 평화 통일이 41%, 그리고 일국가 이체제 형태의 평화 통일이 3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통일을 반대하는 응답자들을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상생해야 할 이웃으로 보는 자 27%, 갈등이 잦은 남 55%, 적대시할 대상 16%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같은 민족이나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세대도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과거의 민족 중심적인 접근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와 방식에 주목하여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통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8만 명의 초중고 학생 중 60%가 통일 관련 현장 경험 및 체험학습을 가장 선호했지만 실제로 이를 경험한 자는 6%밖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통일 교육을 통해서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따라서 통일 교육은 단순한 이념주의가 아니라 통일의 장단점, 다양한 방식, 독일의 통일 사례와의 비교, 경제사회적 효과 등의 현실적인 주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동 번영과 포용이라는 이번 제주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죠. 이것에 대한 이 청년 세대들의 공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청년 세대는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돕는다라는 사고방식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데요. 저 또한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시간을 일정 이상 채워야 됐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지만 도서관 청소라든지 아니면 학교 청소라든지 등의 활동을 통해서 봉사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이를 통해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효용감이라든지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한 후 교육봉사나 기부 활동을 하면서 점차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곤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계기를 통해서 찾아왔다고 저는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따라서 통일 담론을 넘어서라도 청년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경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힘듦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도적 지원 및 교육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북한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희화화가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북한 관련된 보도를 접할 때마다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다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북한은 왜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북한 주민은 왜 김씨 일가를 찬양할까?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이런 권력은 세습되는 건데 왜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자마자 기존 간부들을 수청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중적인 설명은 대부분 지도자의 독재성, 독특한 성격 등으로 축약되고는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북한을 국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 폭력적 범죄 집단으로 묘사하고 미국 언론 또한 북한을 비정상적이고 피해망상주의적이며 고립주의적인 집단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희화화하거나 북한 억양을 굉장히 개그 요소로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프레이밍은 청년들로 하여금 북한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북한 관련 공부와 탐구 자체를 기피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웃고 넘길 대상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 결과 통일에 관한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러한 프레이밍을 깨고 북한의 선택과 행동이 국제 정치와 제도 그리고 내부 권력 구조 등의 다양한 요소로부터 비롯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저는 탈북민과의 교류, 토론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유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통일교육은 세대 간의 인식의 단절, 사회적 가치의 약화,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극복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존하기보다는 청년 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 타인을 돕는다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 그리고 북한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사고 중심의 교육이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교육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 소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이제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 같은 단체에서 오셨는데 그 대학생들의 연합 단체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연세대 카톨릭대 이렇게 모여 있고 여러 이제 학교 이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기 토론을 하는 이제 단체인데요. 거기 이제 집행부를 맡고 있는 리더십이시고요. 김영경 선생님 국장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에서 이제 문서진 대표님과 함께 이제 본회의를 운영하는 데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청년들이 같이 토론하고 숙지하는데 같이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주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주 포럼에 대해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청년으로서 어떤 것을 발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해 주제가 이제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이제 혁신과 포용의 통일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지난 제주 포럼들의 주제를 봤을 때는 이제 평화, 포용적 번영.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 이제 공존과 협력. 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었는데 이번 대주제부터는 더 나한테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왜 협력과 공존을 넘어서 혁신이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희 청년들을 통해서 좀 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에서 변화가 있으면 좋을지 그런 말씀을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앞서 문서진 대표님께서 정말 전문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청년 개인의 입장으로서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의 일원이지만 학과는 우선은 북한이라던가 정치 외교 쪽과는 관련된 학과는 아닙니다.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에 들어와서 많은 배움을 얻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 세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북한 통일, 평화에 대한 것과는 생각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예전에는 뭐 학교 공부만 하면 취직하면 됐었다. 근데 지금은 토익 공부, 스피킹 공부 등 스펙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고 있고 점점 친구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는 사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러다 보니 나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제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하고 그것도 어려운데 가족, 주변의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생각하고 이제 북한을 생각하는 건 정말 청년들한테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했을 때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떨어진 청년들이 결국에 접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의 헤드라인일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 평도 포격, 어물풍선, 적대를 부국가 라는 인식을 확립한 채로 청년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또한 저희 대학교를 가다 보면은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서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통일이나 북한 이쪽에 대한 공부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미 어떤 헤드라인이라든가 자신만의 인식이 확립된 친구들이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올바른 토론과 종합적인 사고에서 형성된 채로 듣는 걸까? 어쩌면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고요. 저희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는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논의를 하는데 그런 의미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구나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과제, 이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평화 편입에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서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짧게 그냥 협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저희 한반도 정책 컨텐츠 내에서도 모든 분들이 공부를 하십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파병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토와 같은 다른 협의체들에서 지금 규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로도 조금 전쟁을 지연시키고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협력체랑 결국에는 그렇죠. 어떠한 목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좀 더 안 좋은 상황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북한 지식이지만 더 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제가 가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통일 교육이 필요한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토론,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학 교육 과정이나 초중고 교육 과정을 봤을 때도 이제 북한에 대한 교육 자체가 꼭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좀 필수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논문을 찾아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좀 변화하거나 이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좀 생각이 깨어나기는 어렵다라는 듯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필연적인 자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또 언론을 통해서 헤드라인만 접하기보다는 실제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반도 정책 컨텐츠에서 2016년부터 계속 매년 본회의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제 7회 본회의 때는 실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군사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비율이 약간 2% 차이가 난다거나 되게 반응이 있었는데요.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구나를 좀 느끼게 되어가지고 그런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 청년들이 북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을 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년 개인의 입장으로서 저도 한반도 정책 컨텐츠에서 처음 좀 통일과 북한에 대해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뭔가 궁극적으로 많이 필요한 일이다,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라고 저 느끼게 되어서 말을 이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과 같이 뉴미디어 같은 뉴미디어가 많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접하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점점 더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옛날에 밈이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학교폭력 멈춰 이 밈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그만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SNS가 주는 영향력이 커지는데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 뉴미디어, 언론을 비롯해서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다양하게 보도를 한다면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뉴미디어들과도 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길이 앞으로 우리가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하는 건데 누군들 여기 뭐 패널에 나와가지고 처음 얘기해보고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으로 가고 있는 길 연습하는 게 다 필요한 거고 통일도 역시 그 과정 도상에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큰 정리해봐서 감기가 걸린 마음이고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제 멀리서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마리 어네스틴 학교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신 마리 어네스틴 데니스 파틴 박사님, 닥터 피치라고 불러달라고 분이 그러시는데 우리 피치 박사님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I'm equally nervous also just like him, so I hope you will bear with me. Thank you very much. So once again, 안녕하세요. Greetings to everyone. Before I delve into our discussion, allow me first to share a little about myself. I am Marie Ernestine Denise Mahatin. I took my master's i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and I had my PhD at the University of San Carlos in Cebu.
I also studied my elementary and high school in Marie Ernestine School. So in our school in Cebu, Philippines, we have preschool to senior high school. And today it is my pleasure and a privilege to share with you my talk, which is entitled Improving Unification and Peace in the Philippine Educational Setting. Today my goal is twofold. For students, I hope to inspire a shift in mindset, encouraging you to become active agents of peace and unity, not just passive recipients. I want you to see yourselves as peace advocates who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your school and to your community, your country. For educators present, I hope you will reflect on how we view peace advocacy and how the values of peace are ingrained in our philosophy, vision, and mission as a school, and how they translate into our activities. I also aim to share my perspective and experience to enrich our collective knowledge and practice.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unity and peace, let us look back at our history together. The Philippines experienced also colonization from Spain for 400 years. So we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colonized. And we also were invaded by Japan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 Philippines and Korea have a very interesting relationship because of the Korean War in 1950 to 1953, where the Philippines sent the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to assis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 and the Chinese invaders. So our country was the first in Asia and the third globally to send combat troops to Korea. Leaders like Carlos P. Romulo was one of those from the United Nations who was really pushing for the country to send troops to South Korea to help. One of our presidents, which was one of the people who was part of the combat group. That was Fidel Ramos, who became the 12th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And that is the reason why you have a memorial in Goyang City, in the northeast of Seoul, in Gyeonggi province. So that is to commemorate that special bond that we have with your special bond with our country. So to proceed with my talk, Dr. Peter Tanchi introduced this philosophy called the T principle, where what you think impacts your emotions and your emotions impact your actions. So if we aspire for peace and unification, we must first think and believe in these values. The way we perceive our roles, be it as students, teachers, parents, educationalists, or community members, shapes our action towards nation building and a peaceful environment. So imagine your university or your school as God's garden of peace. That is what we do in our school. Just as a seed needs nourishment to grow, our students need nurturing through our collective efforts. Our philosophy, vision, and mission serve as the guiding principles that foster this growth. For students, we view them like seeds with immense potential. We see them as people that we can impact, who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the environment, make a big difference in the community. And we see parents as the primary nurturers who love and support them in school. So we really have a good parent-teacher support group in the school. So the school acts as the parent's partner, gardener,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growth by providing relevant, globally competitive education, and which is aimed at developing students who can adapt, grow, and contribute meaningfully in society. So here are some practical examples of peace initiatives we do
in our schools and in the Philippines, we start them very young. So we have peace activities from preschool, elementary, and high school. So we just had a peace month. We had prayer campaigns, a peace wall, cultural activities that serve as a tangible expression of this commitment. In one of the photos in your handouts shows our peace month, and you have symbols of peace. Using creative outputs, we have a peace wall, and where students can put their hopes and dreams of the future of peace, which is represented by handprints. And we have posters of peace and performances and dance interpretations. And so the Philippines is a very prayerful country. So we have prayer that is part of our activity in school. So you'll see that also in the handouts. So younger students as young as preschool to senior high school go through these activities depending on their level of specific level of sophistication. So we do all of these activities, and we've competed also globally in different countries for our robotics, because we have robotics for preschool up to senior high. And we've competed in countries like Germany, Hungary, Turkey, Panama, Costa Rica, Indonesia, Malaysia. And we are very open to worldview and to 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So our journey brings us here to Korea, in this beautiful island of Jeju, where 18 years ago we began a partnership with Han Joo-hyun, our partner i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service. So without her, our presence here would not be possible. So we have been teaching English to Korean students from Hokomslo through meaningful daily interactions and activities and immersing them in the culture of the Philippines. It has also been a joy and honor to welcome students from Hokomslo and the Jeju Youth Media to the school's brand of education. Through summer and winter camps, we have embraced over 100 Korean students since 2007, promoting dialogue, understanding, cultural exchange through friendship, food, costumes, dance, fiestas, and more, all rooted in respect, dignity, and solidarity. Our school has also served as a venue for Korean youth to deliver unification-themed speeches, expressing their desire for a unified Korea, the North and South. Sometimes the journey can feel discouraging or lonely, but we must not lose hope. The love for brotherhood can remain strong even without reciprocation. We also had the privilege of meeting Korean teachers, volunteers, parents, and media representatives, and even the Rotary International President, Mr. Yoon Sung-min from District 3662 of Rotary. So as I conclude, I present I will present a hardbound book to Ms. Huyan, which is actually a physical demonstration of how we want to nurture relationships. So may I just ask you to please stand up, ma'am? Please stand to be recognized. Stand up. Tina, may I ask you to please stand up? That's our partner. So we want to value our friendships, and thank you very much, Tina. Please give her a round of applause. So Hokomslo Jeju is a beautiful reminder for all of us to slow down, to stop and smell the roses, to value friendships, and to promote peace and unification as a way of life. I leave you with a verse from the Bible, the book of Numbers, chapter 6, verses 24 to 26.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Peace be with you. 감사합니다. 사랑해. 예, 오늘 그 패널 구성도 그렇고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의 이제 역사적인 인물, 또 실사점도 그렇고, 또 호주 서방관점과 평양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통일교육과 통일문의하는 현장 이야기, 넘어서 이제 또 필리핀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제 평화교육들 다양한 실천을 하고 계신 이야기를
잘 들어가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호스트 저기 이제 제주대학교의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들 이제 각자 또 있으실 건데요. 또 이제 호스트 맡으신 제주대학교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김호범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맡고 있는 김호범이라고 합니다. 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점차 통일에 무심해지고 나아가 통일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 이후 한반도 통일 이후 불신한 사회 혼란이 예상되고 통일 비용 부담이 특히 청년 세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에 살았던 세대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통일과 될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단 상태가 길어지고 남북 상호 간의 소통과 교류가 사라지면서 통일된 상태를 정상으로 여기고 분단된 현재 상황을 정상이라고 여기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론의 한 인터뷰를 제가 신중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의 신세대들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중국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따르는 통일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통일로 인해 발생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제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처럼 여러 이유로 청년들은 통일에 반대하고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청년들에게 충분한 설득 논거가 마련된다면 청년들이 통일을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을 제가 경험했던 교육을 반추해봤을 때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와 근거들이 지금 변화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계점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민족주의에 근거한 감정적인 호소의 바탕을 둔 통일교육과 구호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는 논거가 한 20년 전에 좀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풍부한 지화자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지화자 논거대로 되었다면은 북한의 지하정원의 생산성이 높았다면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리 들어가서 활발하게 채굴을 하고 있을 건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회사들이 오히려 시장 진출에 실패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광물은 그런 수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통일이 된다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것도 좀 상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 위협적인 상황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해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진격대가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논의가 청년들 사이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변화한 상황과 젊은이들의 특성에 맞춰 통일을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다음으로 왜곡된 북한의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통일 교육이나 매체를 통해 왜곡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접하면서 차업한 현실을 강조하는 방식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면 다시 확산하는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숙청을 생각했는데요. 숙청이라는 것은 이런 한국 같은 민주국가에서도 꼬리 자르기 형태로 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숙청이 사회과 동일시되는 것은 소련이라든지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아까 호주군에서
말했듯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교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이 계속 주체 사상을 고수할 것이라는 그런 왜곡된 생각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그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그 통일 문제가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막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청년들 막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통일에 대한 방향을 먼저 잡아야 그 궁극적으로 통일 교육의 개선 방향성을 정해서 그에 맞는 통일 설득 근거와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추가적으로 제가 군대를 가져왔는데요. 그 군대의 그 정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북한 교육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국 징병제 특성상 거의 모든 젊은 남성들이 군대에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군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정원 교육은 그 북한과 통일에 대한 그 남성 청년들의 그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많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요. 그 단순한 대적과 확립과 그 반공주의에 치우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원치 않게 입대하고 훈련하면서 군 생활을 했던 경험은 그 군필자들 북한에 대한 강한 반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의 그 정원교육은 그 북한 체제의 모습과 함께를 교육하여 그 한국의 체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민주 시민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에서 가장 최근에 정원 교육을 받으신 그 경험까지 마지막으로 잘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의 이제 하아름님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아름이라고 합니다.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청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통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정말 얼마 안 돼서 이 자리는 진짜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한 청년이 그냥 제가 청년은 맞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서 그냥 어떤 생각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배경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생각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떤 문화권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그 나라를 연구할 수 있고 가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경험도 생기고 듣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은 아직도 방문도 할 수가 없고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북한은 언제나 미지의 땅이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제공해 주는 곳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만 보고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게 저에게 이제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이미지만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등학생 때 저희 반에 이제 탈북민 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을 탈북한 이야기, 뭐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어려웠던 일들, 그다음에 수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북한은 어때? 북한에서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생생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친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반 안에서 갈등이 정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반에서 그 언니가 좀 사이가 안 좋게 그냥 졸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한민족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에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일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통일 교육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도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정말 이 분단과 통일 문제가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 국가의 문제임을 체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통일교육, 통일했을 때 너무 멀었어요. 거리감이 너무 멀었고, 내 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은 있는데 진짜 관심 있어?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좀 체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좀 참고해서 통일교육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나의 행동과 생각이 결국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라고 크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걸 통일교육으로 가져오면 통일을 위한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내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을 내가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시민 교육도 얘들아, 세계와 너희는 연결돼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학생들이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주에서도 사상 사건과 인권, 평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와 제주도 환경 문제가 어떻게 세계 환경 문제와 연결되는지, 이런 식의 시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 문제처럼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무덤에서 교육을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대표님, 윤서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왜 맨날 미사일을 쏘나?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 쏘는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런 차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국립통일교육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이제 쇼츠가 많아요. 쇼츠가 많은데 다른 게 정말 죄송하지만 다 500회, 400회 조회수가 있는데 유독 만회, 2만회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음식. 그래서 사람들은 북한 음식에 좀 더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음식을 소재로 해서 그런 걸 풀어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가볍지만은 않게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가 비판의 거리들을 던지면서 교육을 해야 되지만, 이런 콘텐츠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025년 통일교육 계획안을 봤어요.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원에서 낸 걸 봤는데, AI나 VR 기술을 접목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기술의 어떤 활용보다는 콘텐츠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된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계속해서 그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어떤 통일 한국을 원해요. 뭐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 이념을 가진 한국을 원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정확하게 세대마다 그리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보고 그려보고, 그렇구나, 서로 우리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꿈은 그런데 좀 북한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건 너무 저의 큰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통일교육의 3번째 방향은 평화에 대한 가치를 꼭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여러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뭐 무심하다, 관심이 없다라는 게 있었지만 결국 모든 세대가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를 꿈꾼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꿈꾼다라는 말은 가장 소극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없는 상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없었으면 좋겠다, 풀면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장 하나라도 일치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출발로 해서 평화 가치를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교육을 할 때 평화란 무엇인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갈등 해결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이 그냥 잠잠해지길 기다릴 것인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인지, 기성세대는 미래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결하는 실습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통일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4월에 글로벌 통일 체험이라는 것을 새롭게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한국 청년들, 그리고 탈북민 청년들,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해서 독일과 폴란드를 연수하고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보고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정말 좋은 취지의 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제 또 저희가 새롭게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 정부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범한 새 정부에 대한 건의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 말씀 다 들어봤고요. 말씀 참 재미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으셔서 저희 기대보다도 굉장히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또 패널들 간의 상호 토론이나 이런거 한다기보다도 바로 이제 플로우 오픈을 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면은 마이크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름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 내지 코멘트 하실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아까 잠깐 좀 소개도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 일단 불러보시면은 아마 오늘 제주도로 세션장 중에서 가장 우리 방이 표밀 연령이 낮을 겁니다. 지금 이제 국제 청소년 기자단에서 같이 와 있는데 여기를 또 이끌고 와주신 호범스로 제주 국제 청소년 언론사 대표이신 한주연 대표님 오늘 좀 청해서 잠깐 조금 먼저 코멘트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또 플로우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주연입니다. 오늘 청년 세션에 꼰대가 초대를 받아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청년분들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고요. 지금 저는 오늘 죽어도 예한이 없을 만큼 제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지금 닥터 마담 피치 모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 책자에 보시면 우리 마담 피치 그 페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좀 뭔가 1등한 기분이고요. 저는 그동안 우리 제주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이 뭔가 이제 소통하고 밖으로 나가서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청소년들과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국제 청소년 뉴스미디어를 이제 내년 내일이 아니라 내일 바로 내일 이제 런칭을 하게 돼서 지자체에서도 영향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실 건데요. 아까 뭐 김영경 이제 우리 국장님이신가요? 그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뉴미디어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글로벌화 돼 있고 이제 소문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이슈들을 우리 지금 요방진 제주 청소년 그리고 이제 필리핀 청소년까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종반 것부터 어떤 걸 이슈화시키고 이걸 세계 공동체로 어떤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18년 동안 마리아나 스테인 스쿨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남북통일에 대해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르스 사우스의 개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제 뭐 통일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러는데 한 필리핀 학생이 너는 김정은 닮았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은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필리핀 학생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분 좋아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문화의 차이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주제로 미디어 장을 이제 새롭게 뉴스 미디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사화하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원해 주실 분 아니면 후원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호pom스로 한주연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션이 뉴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자님이 우리 기자단 학생들이 뭔가 발표할 기회를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단 학생들 이제 뭐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거침없이 손 들고 질문하고 기자답게 질문하는 연습들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아까 손을 들어주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먼저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 앞에 손든 뉴스 기자단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이 모고생 베리타운 신정 목사님입니다. 그 제주대학교 그 교수님, 그다음에 제주 섬나라 탐나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 그 통일의 잠수함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통일하면 우리가 정치 종교가 중요한데 이게 통일이 어렵다 해도 사상 문제죠.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취지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신호입니다. 그건 종교의 차이는 한국과 북한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다음 세대 순상, 그 순상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정치 종교공은 한가 부분 거리가 뭔가 동시에 또 하나는 북조선 없애고 북한에는 우리 조선시대를 쓰거든요. 다시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가 북한도 우리 민족이었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민족의 동지성이 엿보이는 그래서 통일의 목적이 바로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중요한 건 이 사상 문제를 다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지금 독일에서 하죠. 거기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면 꼭 통일이 하루 앞당겨가지고 빨리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70년 전에 6.25 전쟁이 또 일어나나 보다. 이게 달라요. 정치 종교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통일이 더민주당 와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이지 내일은 이제 곧 이제 김정은 와가지고 우리 한라산도 구경 가고 우리는 부산도 구경 가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더민주당의 정치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국민의 그쪽으로 가면 50년이 제일 남북전쟁 한다. 이런 시대에 사실 연봉도 사건도 봤잖아요. 다음 세대 분들이 통일 이전에 우리가 노후 세대가 전쟁 겪은 세대하고 여러분들 2000년도 세대거든요. 2000년도 아직 통일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전쟁도 모르고 저는 다음 세대의 순상, 그 순상을 때는 앞으로 미래는 밝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이 통일에 뒤집게 돼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국이라는 그 뒤집게 여러분들이 그 위해서 큰 훌륭한 일을 다 다녀서 오늘 이렇게 초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북한에 다녀오신 분 이런 분들을 다음 세대가 더 이제 찾아드릴게요. 서로 인맥을 통해서 오늘 여기 한국 처음 일하신 분 여기 대비가 이게 인맥이 참 필요한데 인맥을 잘해서 훌륭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큰 분야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 들었던 우리 뉴스 기자단. 네,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스미디어 남강초등학교 대표 박윤호입니다. 제주 포럼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 흥분됩니다. 이번 가을에 통일 영어 스피치 대회를 나가는데요. 영어 원고를 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하고 친구하기 라는 주제로 멋진 스피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부진 다고 한마디 아주 좋았습니다. 예, 꼭 스피치대에서도 좋은 이제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또 다른 플로우에 이제 다른 분들 예, 또 조금 더 형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제 청소년 언론사 유스미디어의 고효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너무 기쁜데요. 특히 필리핀 친구들과 지금 여기 제주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더 기쁘고요. 제가 한주연 대표님은 뉴스미디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활동한 글로벌 청소년 기자가 되어 제주 포럼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고유서 세글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풀로 완전 또 상호 토론하셨는데, 한 대표님 그럼 어떤 계기로 그런 그 뉴스미디어를 만들게 되신 건가요? 그거 한번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화와 통일 이야기 계속 이제 해야 될 수청년 기자단들인데 어떻게 이제 발표했습니까? 이 스토리를 하려면 네, 짧게 해주세요. 그럼. 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제주도는 인문계 실업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에서는 보면 홍콩스가 있는데 홍콩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얼리를 좀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가자라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홍콩스로 학업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에서는 친구들과 경쟁 안 해도 돼. 성격이 조금 비춰도 상관없어. 나중에 언젠가 어떤 재능으로든 디벨롭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공간이고요. 제가 이거 만들게 된 특히 이제 장을 받은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생업으로는 아이들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중에 중학교 1학년 처음 학교를 갔는데 국어, 수학, 과학 다 100점인데 영어를 68점 맞아서 자살한 중학교 1학년에 있습니다. 친구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다양하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놀라고 재미있게 놀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제주도는 인문계 실업계가 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에서 30%, 40%가 아니면 인문계를 못 들어가고 인문계 못 들어가는 애는 좌절받고 고립되고 그래서 점점 제주도는 자살률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제주도는 국제학교가 생기면서 더더욱 상대적 발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멘탈을 좀 강하게 니들이 잡아야 된다. 이런 계기로 해서 뉴스미디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나누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중2인데 영어 30점 받았거든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더 알려주고 또 서로 격려가 되고 좀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분 정도만 좀 저희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뉴스미디어 얼굴 담당 강혜민입니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청년들이 어떻게 신뢰와 우정을 쌓을 수 있을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어떤 분한테 혹시 질문 좀 정해 주고 있을까요? 김선재 교수님. 예, 김 교수님. 네. 질문을 다시 한번 또 요약 한번 해주십시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청년들이 어떻게 신뢰와 우정을 쌓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변이 아니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국가 간의 관계를 그러듯이 일단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조금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교류를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아까 시르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국의 문화에 대한 북한 청소년과 주민들의 이중적인 감정 그 중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한국에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ure. I would like to add that intention is also plays a big role in having peace. If your intention is to look at North Korea is to judge them or to say we're better than you or we're south, you're north. So if that is the intention, then of course peace cannot prosper. Also,
fear stops peace. If you're afraid of something, you usually cannot build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if you're afraid of them. So I think if you remove the fear by, like what our speaker has said, that you learn more about North Korea through the food, through casual things, and multiply the positive experiences that you have with them. And I think it will aid in bringing unification.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점점 좀 맞춰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 이렇게 천천히 이제 그래도 제대로 좀 가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선생님들 각자 제가 한 15초씩 드릴게요. 광고 시간 15초씩 드릴 건데, 오늘 수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한 15초씩. 지금 반대편 끝부터 하나는 선생님부터 한 15초씩만 한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에 계실 때 시그리 선생한테 오빠라고 부른 분은 안 계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그렇게 단 15초까지 할 것도 없이 아쉽게 1.5초 안에 끝나버렸고요. 어쨌든 단 15초 동안 그래도 조금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으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세계 시민 교육을 아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통일 교육도 이거의 한 파트로서 제가 다뤄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앞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참 다양한 시각에서 통일교육하고 통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통일을 위해 더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think the battle needs to be won in the mind. If you get through that and you have good intentions behind you, then I think it will aid in the process. And at the same time, also for those who believe in God, you can pray to Jesus because He has a great plan for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처음이라고 그래서 좀 떨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소감 말씀드리면 청년교육수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다면 저 통일대에서 청년으로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외국인 친구들 좀 많이 만났는데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막 3년, 4년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서 느끼는 것이 결국 그들은 나를 같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대한다, 어떤 벽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나와 친구 사이에도 벽이 생기고 외국인과 나와 사이에도 벽이 생기는 만큼 북한과의 사이에서도 그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연대를 좀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협력체라든가 사업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 주시는 것, 필수 교과 과목 하나라도 넣어주시는 것이 어떤 시작점이 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 세대로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청년 세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 2016년에 설립되어서 지금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단체고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여러 노력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는 청년들을 보고 정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저희가 통일교육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가정이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북한을 좀 제대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라는 식으로 통일교육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근데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건 정말 놀랐고, 오히려 앞으로의 통일교육 방향은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거를 확대해서 이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그 청년들 간의 소규와 공론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통일교육이 발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올해 아마 제주 프로그램에서 간만에 이제 끝날 때 뭐 폭삭 소가수다 이런 식으로 제주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좋은 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호공하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조금씩 천천히 호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호공하다, 호공하게 하자 뭐 이렇게 조금씩 하자. 예. 통일 문제가 바로 이제 호공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80년을 기다려온 문제인데 100년이 되든 언제가 되든 우리는 꼭 한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도 알리고, 또 거기에도 함께 해주실 또 외국 또 우리 세계 시인 동료분들도 만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또 다른 좋은 또 제주도 말씀도 저희들이 우망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야무지고 똑똑하게, 호공하게, 그러나 우망지게 또 통일 준비하고 평화 준비하는 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